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랄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안락사에 관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락사는 영어로 유스네이시아라고 하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 의사 도움을 받은 자살 이런 경우를 Assisted Suicide라고 합니다. 우선 안락사는 저희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능동적 죽음입니다. 이러한 능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나 어떤 그 안락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수동적 안락사라고 하면 환자에게 어떤 행위를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목숨을 스스로 연장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호스피스를 뗀다거나 이런 형태로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는 국가들은 네덜란드,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고 캐나다가 있습니다. Assisted Suicide,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국가는 스위스,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몇 가지 주인데요. 미국의 오레곤주, 워싱턴주, 버몬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몬타나, 그리고 워싱턴 DC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벨기에는 2002년 3월부터 이미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에는 아이들 중에서도 시한고 선고를 받은 아이들 중에 안락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안락사가 뭔지를 잘 이해한 경우에 아이들의 안락사의 선택도 존중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웰 다잉법 또는 존엄사업법이라고 불리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건데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건데 그게 어떻게 존엄사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해서 이 용어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생각해보게 될 이 안락사의 주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조금 동의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안락사라는 것의 어떤 범위를 미리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개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함께 조금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토픽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이 이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의사가 이 환자의 지금 상태는 6개월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성 측에서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존엄사, Right to Die in Dignity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존엄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하며 환자인 경우에도 스스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자의 품위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자신의 상태를 걱정해서 미래의 나의 품위를 잃고 내가 남들에게 존중받거나 존엄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때부터는 충분히 개개인이 자신의 존중 또는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더 이상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떠한 의학으로서의 해결 방법이 없고 약을 먹고 또 그 수술을 위해서 처방을 받는 시술들 자체가 그 사람의 생기를 잃어가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고 자신 스스로의 생명의 존엄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를 앓게 되거나 나의 상태를 모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게 아니라 이제는 나조차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찬성 측은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충분히 값진 시간을 갖고 스스로 선택해서 안락사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라는 것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싶은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감히 인간이 선택할 것이 아니야. 이것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게 맡기거나 또는 신에게 맡겨야 하는 영역이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허용하자 말자라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이고, 이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결국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부가 바라보고 존중해 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감히 너보다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해, 내가 정부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선택을 따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는 정부, 가족, 애인, 우리 집 강아지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들의 행복 추구권을 정말로 존중해주고 개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민주주의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들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이유가 없겠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 환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 환자만큼 환자의 상태를 걱정하고 환자의 이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에서 존엄사와 선택의 자유는 결국은 이 환자의 상태 그리고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고통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가족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환자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하고 짊어지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환자의 경우 그 가족들도 시간, 자신의 마음의 여유, 금전적 환경, 심리적 환경 등등등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 환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자가 개인이 스스로 원해서 안락사를 선택했을 경우에 그 환자를 돌보고 지켜보던 가족들도 충분히 move on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환자의 가족들이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족들도 조금 더 이 환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 그리고 자신을 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픽들에 대한 반박들, 반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과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